한국 생활, 오해와 진실, 화장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집을 고를 때 어떤 점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한국의 아주 특별한 문화 중 하나인 화장실 문화에 얽힌 조금은 황당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편하게 들어주세요. 집 구할 때 혹시 이것도 꼭 확인하시나요? 자, 우리가 새 보금자리를 찾을 때 뭘 가장 먼저 볼까요? 아마 회사나 학교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어떤지, 집 구조는 쓰기 편한지, 주변의 마트나 병원 같은 건 잘 갖춰져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지 않고 확인하는 게 있어요. 바로 화장실 개수랍니다. 식구가 셋만 되어도 아침 출근, 등교 시간에는 화장실 하나로는 정말 전쟁이잖아요. 저도 아침마다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날 걸 후회했던 기억이 생생해요. 내 식구 이상이라면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아마 화장실 2개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물론 혼자 사는 1인 가구를 위한 집이라면 화장실 하나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여러 식구가 함께 사는 집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외국인도 깜짝 놀라는 한국의 화장실 클래스. 그런데 말이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정말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문화가 하나 있어요. 바로 공중화장실입니다. 해외여행 가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화장실을 찾기 어렵거나 찾더라도 유료인 경우가 많죠. 심지어 돈을 내고 들어가도 청결 상태가 썩 좋지 않거나 휴지나 비누가 없는 경우도 흔하고요. 카페나 식당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뭔가 하나 꼭 주문해야 할 것 같은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한국은 어떤가요? 연만한 건물 1층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 화장실이 있고 법으로도 정해져 있죠. 지하철역, 공원, 심지어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까지. 어디를 가든 깨끗하고 편리한 화장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휴지, 비누, 손건조기는 기본이고 요즘엔 비데까지 설치된 곳도 많죠. 그래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친구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화장실 인프라라고 해요. 세상에, 공짜인데 이렇게 깨끗하다고 하면서 놀라는 거죠. 급할 때 어디서든 깨끗한 화장실을 만날 수 있다는 안도감,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 아닐까요? 어느 중국인 교수의 황당한 한국 리포트. 그런데 이렇게 자랑스러운 한국의 화장실 문화를 두고 정말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주장을 펼친 분이 계시다고 해요. 바로 중국의 한 교수님이라는데요. 그분이 학생들에게 강연한 내용이 참, 뭐랄까, 판타지 소설 같다고 해야 할까요? 그분의 주장을 요약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너무 가난해서 자기 집이 없다. 집이 있더라도 그 안에 화장실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상가나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를 이용해야만 한다. 한국의 공중화장실이 그나마 잘 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집이나 집안 화장실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길거리가 오물천지가 될 테니까. 밤에 공원에 가보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이건 집에 에어컨을 살 돈이 없어서 더위를 피해 나온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떻게 들리시나요? 마치 1960에서 70년대 한국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대사 같지 않나요? 교수님,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어느 용감한 학생의 이야기. 이 황당무계한 강의를 직접 들은 한 여대생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자신을 21살이고 4년 넘게 K-팝과 한국 드라마를 사랑하며 한국에서의 삶을 꿈꿔온 찐팬이라고 소개한 이 학생은 교수님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처음에는 내가 중국어를 잘못 이해했나 싶어서 몇 번이나 강의 내용을 되짚어봤지만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교수님은 심지어 약 10년 전 제주도 여행 경험, 아마도 잘못된 기억이나 편견이 가미된 듯합니다. 을 근거로 들며 한국은 중국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이고 많은 한국인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 중국으로 오고 싶어 했다. 내가 갔던 집도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고
쪼그려 앉는 재래식이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깨끗한 공중 화장실과 온수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도 집에 화장실이 없으니 위생관념이 떨어지고 그래서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정부가 신경 쓰는 것이라는 식으로 설명했다니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특히 한국치고는 화장실이 깨끗하다는 표현에서는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고 해요. 결국 이 학생은 참다 못해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수준, 현대적인 주거 환경, 공중 화장실 문화의 진짜 의미 등에 대해 설명하며 교수님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했죠. 그러자 교수님은 내 말을 믿지 않고 따지는데 앞으로 내 수업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겠냐? 는 식으로 반응했다고 하니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중에 마지못해 사과 비슷한 것을 하긴 했지만 학생의 마음은 풀리지 않았다고 해요. 편견은 세상을 어떻게 왜곡하는가? 이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잘못된 정보와 깊게 뿌리박힌 편견이 한 사회를 얼마나 왜곡해서 바라보게 만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을 직접 경험해 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퍼진다면 얼마나 터무니없는 오해가 쌓일 수 있을까요? 그 교수님이 왜 그토록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의 주장이 2024년 대한민국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주변에 한국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친구가 있다면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우리의 진짜 모습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 깨끗한 화장실 이야기부터 시작해도 좋을 것 같네요.